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별 말도 안 되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일단 먼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MM 반등은 없다. 이젠 조선이 대세다. 지난 2, 3년간 조선사들이 신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적자인 이유는 뭔가요? 염경화 연구위원님, 조선은 수주에서 실제 매출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19년, 20년의 수주 물량 이제 매출을 잡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수주할 때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 성과를 올리기 어려웠는데요. 2021년 전 세계 조선 생산 능력 뛰어난 발주가 나오면서 성과를 올리게 됐다. 자, 일단은 이 조선업의 사이클이 항상 엇박자가 많이 나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발주를 많이 하면 결국에 그 발주가 실제로 건조되는 시점은 2, 3년 이후. 그럼 그때는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 같은 산업은 한번 피크를 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상상 초월한 만큼 수준 가격이 올라가지만, 지금 활황이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오른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주가는 사실은 이런 무슨 연구위원들이나 아니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 지금 현재 이 뉴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HMM 반등은 없다. 해상운임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는 이상 반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PER이 보면 싼 건 맞지만 그건 다른 해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운임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HM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야 하고요. 내년 실적 추정치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선박 발주가 이루어졌는데 이 배들이 2023년에 본격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지금 해상운임이 컨테이너가 많아져서 빠지는 게 아닌데 컨테이너선이 많아져서 빠지는 게 아닌데 심지어 내년에 공급마저 늘어나면 운임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HM을 보유하신 분들의 기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 특별 배당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 전망 공시를 하면서 향후 15조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투자가 늘 만큼 배당 지원이 줄어드는 거죠. 배당 기대가는 보유하신 것도 긍정적 의견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염경화 연구위원은 조선 쪽에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경우에요. SCFI 운임지수가 가장 최고점일 때 HM의 주가는 어땠냐? 고점 대비 거의 40% 이상 빠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현재 수준, 현재 SCFI 운임지수가 과거에 상승 시기에 했을 때의 가격대와 현재 HM의 주가가 어느 차이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엄청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저는 이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그러면은 매주 일주일 정도 단위로마다 SCFI 운임지수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HMM이 해운 선적을 하고 선박을 보낼 때의 해운 운임을 결정할 때의 시점은 언제냐?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 운임지수 발표되는 운임지수만으로 결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프리미엄 없이 그냥 그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느냐, 왜냐면은 조선 해운사가 이렇게 50개 100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규 해운사가 새로 만들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은 조그마한 회사도 투자자 받아가지고 공장 늘리면 중소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하이 벤더들은 망했다가 새로 생겼다 많이 합니다. 근데 해운은 글로벌 해운사가 몇 개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망하면은 통합을 시키지 망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러면은 SCFI 운임지수가 단순히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절대 반등이 없느냐? 그건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M&A 쪽도 전혀 언급이 없는 거 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내용은 크게 신뢰를 할 수 없는, 물론 조선 쪽 전문가라고 하시면 조선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자기가 맡은 섹터를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결국 조선이나 해운이나 일반인은 그냥 삐까삐까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업 투자하는 사람이 조선도 투자합니다. 근데 본인 관점에서는 조선이 자기가 담당하는 거니까 조선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주고 부정적인 면은 무시하고, 해운업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면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HMM의 주가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그냥
판매 가격이 떨어진다. 판매 가격이 떨어져서 이 회사의 주식은 살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은 보통 미래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출이 전혀 없어도, 그리고 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아도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뭐 테슬라나 이런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으로 너무 심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팔아서예요. 팔아서. 근데 결국에 지금 연기금은 계속 팔기 시작했고, 다만 지금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9월 6일에 아마 영상 올릴 때도 주가가 빠지는데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준다는 건 과거 2만 1,000원 시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결국에는 SM그룹이 지분을 어느 정도 계속 매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연기금은 확실히 나간 것 같고요. 다만 대차장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매도도 계속 늘어나는 걸로 보일 텐데요. 27%나 공매도를 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숏을 치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롱을 치는 외국인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목요일,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에 사실은 한 번 더 빠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아직 볼린저 밴드 하단이 1944원인데요. 19,446원인데요. 46원인데 볼린저 밴드를 닫진 않았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일본 기준으로는 닿았지만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마무리 짓고 결국에 거기 위에서 반등을 쳐 올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최소 27,800원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이게 찐 반등이고요. 그러지 못하고 뭐 보합이나 소폭 상승 정도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추가 매수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19,000원 찍고 이제는 없을 거야 하고 여기서 2만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다 보면은 이 주가가 만약에 28,000원까지 올라가면 사실 매수를 오히려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올랐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확실한 반등이 나와야, 그리고 확실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매매 동향이 괜찮은 거를 확인을 해야 여기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데요. 28,000원에서나 22,000원에서나 결국에 우리의 목표 주가가 4만원이라고 하면은 2배 가까이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봤을 때 명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셔야지, 어줍지 않게 1,200원 오른 상태에서 이틀 연속 양봉이니까 이제 오르겠구나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바로 빠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섣부르게 매매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HMM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계속 이제 그 운임 가격의 하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게 되시면은 침몰하고 있다.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됐다. 공매도에 타깃이 되면서 업황이 불투명해져 있다. 그래서 운항중지 감속에 나선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운항을 중지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HMM이라는 어떤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 되는 회사가 그것도 가격을 그냥 떨어지는 거를 그냥 멍하니 보면서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치킨 게임을 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결국에 뭐 손에 꼽고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속도를 줄이고 운항을 중지하면, 그러면은 이제 담합으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가겠죠. 근데 글로벌 국제적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가격도 계속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운임도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오펙이 아주 나라가 주도적으로 감산하고 증산하고 가격을 조절하고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유가를 이렇게 핸들링 하는데 해운업이라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하락하니까 부정적인 뉴스들을 계속 퍼붓는데요. 결국에는 반등을 하더라도 뭐 좋은 뉴스는 안 나오고 기술적 반등입니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얘기가 나올 때쯤부터는 찐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공급과 가격 관점에서 SCFI 지수가 빠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왜
오르지? 라는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은 결국에 원가나 원자재 가격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운임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지만 매출이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분기 대비 2분기도 매출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해운업, 우리가 HMM의 회사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디테일하게 알고 어디랑 계약을 맺었고 D+1개월, D+2개월, D+6개월 이렇게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어떤 공급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만 보게 되면은 결국에 매출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HMM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투자를 철회해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심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기간 좀 쉬시면서 다시 한번 좀 파이팅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